한 장의 사진을 한생토록 간수하고 계신 수령님과 그의 한생을 육신의 정으로 보살펴주신 장군님의 그 사랑으로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김국태 동지에게 끝없는 정을 부어주시었습니다. 고마운 그 품속에서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한 몸에 지닌 자신의 한생을 돌이켜보며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전설 같은 사랑을 적은 도서지필에 생명의 마지막 숨결마저 다 바친 로전사.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빛내준 고마운 그 사랑을 후세에 전하는 사업으로 한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건강을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경리하는 원스님, 그 얼마나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까?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는 그 길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던 로전사를 찾아오신 경리하는 원수님, 그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해 두시려는 듯 영구 곁을 떠나지 못하시고 오래도록 계셨습니다. 자신께서 오늘 이렇게 온 것은 한생을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김국태 동지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만나보기 위해서라고 하신 원수님의 그 말씀. 장군님께서는 김국태 동지를 제일 사랑하시었다고, 김국태 동지는 장군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당과 혁명, 자국과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쳐왔다고,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다고 그의 감 높은 한생을 뜨겁게 축하하시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동지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로전사를 그토록 위해주시던 경리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이 가슴에 사무쳐와 그들은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김국태 동지가 당부하고 또 당부한 대로 자녀들이 우리 당을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받들어야 한다고, 충정의 가풍을 대루리어 빛내려 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김국태 동지가 한생토록 간직했던 불변의 신념, 위대한 수령, 위대한 용도자를 가장 진실한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는 바로 그 길에서 혁명가의 한생도 빛나게 된다는 신념이 이들의 심장마다에 간직돼 있습니다.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오랜 기간 선군혁명의 생명선인 군수공업 전선에서 한생을 바쳐온 공로 있는 일꾼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며 빛나는 영생의 삶을 안겨주신 전병호 동지, 그의 한생은 백두산 절세비인들의 친오보이 사랑 속에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와 감 높은 삶을 누리며 뚜렷한 생의 흔적을 남긴 보람찬 한생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수공업 부문의 일꾼으로 자라난 전경호 동지를 만나실 때마다 그에게 정 쏘는 법도 배워주고 당원의 용예를 지니도록 이끌어주던 김정숙 동무의 생각이 더 난다고, 옛 경리대원답게 일을 잘하라고 거듭 말씀하곤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한일의 여성 영웅 김정숙 어머님의 품속에서 군수공업 부문의 유능한 일꾼으로 자라난 그에게 나라의 국방공업을 책임지고 한번 본때 있게 일해보라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신 위대한 장군님. 우리가 현대적이며 위력한 우리식의 무장 장비를 가지게 된 것은 군수공업 부문에서 오랫동안 사업한 전병호 동무의 공적이라고, 그가 이룩한 공적을 자신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고 최상 최대의 평가를 주셨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나라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충실하게 일해오고 있는 로혁명가라고, 나이는 많아도 헌신적으로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며 그처럼 맡겨주시던 그에게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은정은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입니까? 우리 저거기 인공지구 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위용을 온 우주에 떨치었던 그날, 원수들의 도발 책동을 단호히 짚으시고 광영성 2호 발사를 승리로 이끄신 또 한 분의 백두의 천출 명장 김정은 동지를 우러르며 환희와 격정에 휩싸였던 전병호 동지.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다시 찾으시어 정말 수고했다고 뜨겁게 손잡아주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후에도 그의 사업과 건강을 극진히 보살펴주시며 꿈만 같은 영광을 거듭 안겨주셨습니다. 세계적인 기념비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이 일떠섰을 때 경리하는 원수님께서는 나이가 많아 연로 보장을 받고 있던 전병호 동지를 명예관장으로 육군대장으로 내세워주시었으니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분열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무장장비들을 살부치처럼 사랑해온 그 마음을 기다려주시는 원수님의 따뜻한 은정에 고마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그에게 항상 건강하기 바란다고, 그저 무장장비관 명예관장으로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는 경리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그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하에서 누려온 감 높은 삶을 더욱 빛내왔습니다. 생의 은인이신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었기에 그는 90을 가까이 하는 나이에도 우리 조국을 천하무적의 군사강국 백두산 성태로 다져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분열의 업적을 빛내는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정을 다하여 보살펴주시던 로전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를 국장으로 하도록 하시고 몸소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어 장의 행사를 잘하도록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리하는 원수님. 전병호 동지의 영구를 찾으시었던 그날, 당과 흉령 앞에 영원히 지울 수도 잊을 수도 없는 뚜렷한 자욱을 남긴 로전사를 잃었다고 그처럼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생에는 끝이 있긴 마련이건만 우리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시던 로전사의 생이 끝났다고 믿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정히 부르면 금시라도 일어나 원수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기뻐 어쩔 줄 모르며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하고 품에 안길 것만 같으시어 걸음을 옮기지 못하신 원수님.
떠나간 로전사를 오래도록 보고 또 보시는 원수님. 원수님의 신상이 걱정되어 유가족들은 아뢰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생은 수령님과 장군님, 원수님의 품에서 여한이 없이 산 생이었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원수님. 전병호 동지를 잃은 것은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해야 하는데 전병호 동지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거듭 배우시며 절절하신 음성으로 하신 말씀. 전병호 동지를 두고 가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을 쏟으며 품에 안기는 유가족들에게 우리 모장 장비들에는 전병호 동지의 생애 자옥이 새겨져 있다고, 그는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고귀한 한 생을 다 바친 수령님과 장군님의 총대 동지, 총대 전우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간 동지들이 자국 앞에 세운 공로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그들이 바라던 대로 자국 통일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 전병호 동지가 살아 생전에 받아하는 사랑도 컸지만 떠나간 후에 받아하는 사랑은 더욱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있어본 적 없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이 있어 아버지의 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자식들과 함께 충정과 보답의 길을 계속 변함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뜨겁게 아뢰이는 그들의 편지에 우리 원수님 보내주신 친필서한. 전병호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가장 충직한 총대 전우였습니다. 우리 혁명무력 강화에 바친 그의 빛나는 한생의 마음 우러러 경의를 드립니다. 혁명가는 비록 눈을 감았지만 우리 당과 혁명 앞에 세운 그의 공적과 그의 이름은 위대한 수령님 시대, 위대한 장군님 시대와 더불어 영원히 후대에 기억될 것입니다. 로전사의 한생을 그렇듯 감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고마운 운동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전 세대의 충실성과 투쟁 정신을 대루리로 빛내가는 후대들이 있어 로전사의 인생은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 의리로 전설 같은 사랑의 세계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영원히 따르고 따를 천만심장의 목소리 일강산에 끝없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 품이 자란 천만 아들 딸 한마음 주시고 빛내어 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렵니다. 위대한 어머니당 영원한 사랑의 태양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천만전사들의 인생은 가장 감높이 빛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자식 많은 어머니 어디 있던가. 백두의 노래를 자장가로 불러주며 천만 자식 영웅답게 키운 어머니. 모든 사원 꽃 펴주는 따뜻한 그 품. 그 사랑 우린 못 잊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근심 많은 어머니 어디 있던가. 덩트는 이 나라 새벽길을 먼저 걷고 숨는 길도 앞서 걷는 우리 어머니. 눈빛바람 막아주며 우리 키운 품. 그 고생 우린 못 잊어.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둘도 없는 우리 어머니. 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처럼 제일 좋은 어머니 더는 없으리. 100번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해도 어머니의 품에서만 살고 싶어라.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 노동당이여. 우리 심장 그 뜻으로 고동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머니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조선
땅은 무엇으로 아름다운가? 이 말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때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공기처럼 흐르는 덕과 정에 대해서 서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시 순안구역 추목동에서 살고 있는 김학수 전쟁로병이 보내지 못한 편지는 어느덧 수십 통이나 됩니다. 보낼 수 없는 편지인 줄 알면서도 그는 고향에 편지를 쓰고 또 썼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순간도 떠나 못 살 은혜로운 이 땅에 대해서 북받치는 격정을 누를 길 없어서 펜을 들었습니다. 고마운 은인, 참다운 스승으로 우대해주고 전대받는 것이 의용군 출신의 전쟁로병인 그로서는 그저 운만 같았고, 그래서 요새는 왜소인지 어렸을 때의 어머니 모습이 자주 생각나곤 있습니다. 처음에 인민군대에 입대했을 때도 그 지휘관들이 친부모와 같이, 친형제와 같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전후 내가 여기 제대대에 와서도 나는 단신 혈은 혼자인데 당에서 나에게 그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정말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다 낳고, 지금은 또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늙은 몸이지만 전쟁로병이라고 이런 당에서 이렇게 해주고 모두가 친형제처럼 이렇게 돌봐주고 하니까 나로서는 근심 걱정 없이 사니까 집에서 있을 때 그 어머니 생각이 간절합니다. 지금. 순안구역 순안분주소의 안전원들이 관내의 전쟁로병들과 인연이 된 그날도 평범한 날들 중에 하루였습니다. 그날 주민지구를 돌아보던 오승일 동지는 한로인이 몸이 불편한 속에서도 나라의 보탬이 될 일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전쟁로병이었습니다. 대할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만날수록 전경이 가는 로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됐습니까? 하지만 제가 간내 전쟁 로병 동지를 찾고 날 때마다 느끼는 감정, 그 감정은 그들이 가슴속에 간직한 그 신념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 바로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 수령해주는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그 정신, 바로 이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매번 제가 로병 동지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그 무슨 강렬한 심절이랄까, 이런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새 세대들, 특히 우리 안전일꾼들이 전승 세대로부터 이어받아야 될 귀중한 제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조국을 지켜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수령님은 곧 조국이라는 진리를 피로써 증명한 세대였고, 불바다에서 조국을 지켜내고 잿더미 속에서 위대한 초리마 시대를 떠올린 영원한 승리의 정신과 전통을 후대들 앞에 남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덧 30여 명의 전쟁로병들과 관내의 병의군인들이 순안분주소의 안전원들과 한 집 한식설이 됐습니다. 내왕이 잦아지면서 그들에게 들고 간 것보다 더 많은 정신적 제보를 받아놨고, 그들을 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게 됐다고 합니다. 안전한 사회라는 정말 얼마나 복잡하고 힘듭니까? 그런 속에서도 명절날, 생일날은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찾아와서 가서 응해서 제기되는 것은 없는가? 애로 조건은 무엇인가?
불편한 점 뭔가 물어보고 소리 하나하나 대책해 줘서 전 그거 사실 복귀가면서 정말 감동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명절날이 아닌 날에도 분수장 동지라면 집에 찾아오셔서 정말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할 때면 야 저도 모르게 야 내가 정말 세대주 영리금 내가 더 잘 받들어야 되겠구나. 이 어려운 속에서도 약재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보약도 어느 날은 지어가지고 왔더란 말입니다. 지금 갖춰놓은 이불장, 식장, 옷장, 그릇, 내자, 마루까지 몽땅 이 분수 동무들 사람들. 그다음 마지막에 천정 도배하는 건 누구 도배해서 할 수 없으니까 노친도 다리 저기 내 혼자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소대 분수 가족소대 여자 아주머니들 있잖아. 그 사람 나와서 3일 동안 와 했단 말이야 도배까지. 저국을 위해 바쳐진 삶이면 생애 끝까지 아름답게 빛나야 한다는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良心의 명령으로 받아안고 사는 우리 인민의 안전운동. 그들의 모습에서 오진날의 화손병사들은 자기들이 지켜낸 저국의 귀중함을 더 깊이 새겨알았습니다. 그래서 러병은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저국을 피로 지킨 선열들을 잊지 않고 은인으로 스승으로 떠받들고 있는 내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인간 윤리가 이 땅의 햇빛처럼 차넘치는 행복한 모습을 자기 고향 남녘 땅에 전하고 싶어서 그는 쓰고 또 썼습니다. 사랑으로 아름답고 정으로 따뜻한 사회주의 우리 집에 대해서. 애국은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무게를 떠올려볼 때면 얼마 전 평양 효원대학 졸업식 연단에서 울렸던 한 처녀 대학생의 목소리가 공명되어 울리곤 합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의 자욱자욱을 따라 성장해온 제가 다음번 인생의 자욱도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사랑의 자욱이 찍혀있는 삼지연 땅에 찍어가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처녀의 이름은 정유경. 졸업식을 마친 후 처녀는 삼지연시의 교원으로 탄원해 갔습니다. 나소자란 수도 평양을 떠나 백두산 기슭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 학교의 정유경 학생이 이런 삼지연시 소학계 이런 지금 탄원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걱정도 앞섰습니다. 그래서 꽤 이제 나가서 정말 일을 잘 하겠는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정규경 학생을 만나서 정작하고 이야기를 해보니 이런 정규경 학생의 가슴속에는 정말 이미 전부터 그 사랑과 믿음 그리고 그에 보답하려는 그 요리가 정말 그 가슴속에 꽉 차 있더란 말입니다. 처녀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허나 그는 고아의 소름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적엔 낯모르던 사람들이, 다정한 이웃들이 그의 친부모가 되어주었습니다. 응석과 투정도 너그럽게 받아주는 아버지가 되었고, 자기의 대바른 성장 때문에 남몰래 눈물 짓던 어머니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부름없던 중등학원 시절, 그리고 꿈 많던 대학 시절의 처녀는 사랑이라는 두 글자에 그렇게도 많은 의미를 담아보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희망의 나래를 더 활짝 펴라고 대학으로 불러주고 배움의 꿈을 키워준 고마운 손길. 괴로워할세라 더 가깝게 다가오고 외로워할세라 더 뜨겁게 품어준 사랑.
이 세상 천만 부모의 사랑을 다 합친데도 비길 수 없는 당의 사랑은 촌으로 하여금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평양 교환대학을 졸업하게 되는 어느 날 서고 보니 자꾸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려보던 사랑하는 딸의 앞날에 대학생이 된 내 모습이 있었을까? 어린 딸의 서툰 산풍금 연주를 보면서도 너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다녀가신 사랑의 교정에서 교육자로 자라난 오늘의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하실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따로 감옥 시간표까지 짜가며 지식의 탑을 높이 쌓아준 저의 담임 선생님인 리미옥 선생님과 학부 안의 모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떠나간 아버지, 어머니보다 더 극진하게 저를 사랑해주고 생활을 덜봐준 학장 선생님, 방비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의 대학 생활에 기쁨이 되어주고 활력이 되어준 고마운 학급 동지들 고맙습니다. 촌에는 바치고 싶었습니다. 당이 부르는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달려가 청춘을 빛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느 한 노동자구에서 지역 책임자를 할 때 이따금 우편 통신원을 도와서 편지들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식들에게서 온 편지를 보면서 기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한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해버리라, 이렇게 결심했댔지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 우편 통신원이 되었는가고 물었던 우리의 질문에 저국의 북변 땅에서 만났던 우편 통신원 할머니가 해준 말입니다. 70살이 되는 그 나이에도 우편 통신의 길에 나선다는 김순녀 작업반장 동지. 우편 통신원으로 30여 년을 살아왔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놀라움을 더욱 자아낸 것은 경성군에서 신문 할머니라고 하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에 대한 존경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에게 별야를 사다 드린 이 동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눈이 강산처럼 쌓였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통신반장 할머니로부터 당보를 받아안는 순간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추운 날씨에 솜신을 신지 않고 왜 편리화를 신었습니까? 그때 편리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편리화를 신고 오셨더란 말입니다. 저는 솜신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할머니는 솜신은 새고체로 있는데 솜신을 신게 되지 않는다는 거, 솜신을 신으면 신속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뛰는 속도로 걸으면 시리지도 않거니와 발에서 땀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하면서 할머니의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을 하루와 같이 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번분, 어머니의 의무라는 가정의 짐은 때없이 그의 기울인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비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어길 수 없는 우편통신의 길에서 때없이 단란한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라가 어떻게 되든 제 살 궁리만 하는 일부 사람들의 리기적인 발걸음들과 어기칠 때도 혼눈을 팔지 않고 묵묵히 양심의 발자국을 새겨간다는 것이 가정의 주부인 그에게는 보통 의지로 감당해내기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순녀 반장동을 알는 것은 고난의 신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진소의 갓 배치돼서 부원으로 배치됐을 때입니다. 아침에 당시 동지가 순녀 반장 세대주가 알린다는데 한번 백문 한 가보자. 사실 저는 그때는 영문도 모르고 따라왔습니다. 나서 집에 도착하니 세대주는 병상에 누워있고 순녀 동무는 옷을 차려입고 출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세대주 곁을 떠나자니 좀 망설였던 찰나에 우리가 들어가 때 당시 때 세대주가 순녀 동무에게 말할 때 그 말이 나한테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보, 당신이 12번을 패서 내 곁에 있느라도 약이 되겠나? 그러지 말고 당보 채송도 빨리 하고 당신이 맡은 혁명가업 수행을 잘하면 그것이 나에 대해 힘이 되고 약이 된다. 그러면서 둥을 뜨밀 때 순녀 동무는 눈물을 흘리며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출근길에 오른 다음에 비서동지하고 저는 순녀 동무의 가마를 열어봤습니다. 우리는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할지 무엇라 표현할지 그 보는 순간에 가만을 누구에게나 제 나름대로의 걱정이 있습니다. 김순녀 반장 동지에게 있어서 제일 큰 걱정은 설사 제 집의 쌀떡은 거를지언정 고향 사람들의 가슴속에 심어주어야 할 우리 당의 사상정신적 양식은 한치도 골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양심이었습니다. 우편통신은 심장이 뿜어주는 빗방울을 온몸의 유기체에 실어다주는 핏줄처럼 순간도 멈춤없이 이어가야 할 숭고한 혁명사업이라는 높은 책임감은 한생 그가 골머진 행복의 걱정이었습니다. 출근해서 첫날에 그 신문을 구분하자고 이래 펼쳐보는 순간에 저희 심장으로 뭉클하게 한 일이 있었다면 그건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 지도의 로종을 밟은 그 신문회가 시기였을 때였습니다. 그래 저는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내가 그 한 통이 편집된 이 소설을 선택했다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 로종을 보폭에 맞춰서 내 작은 발이나마 이 길에서 순직할 걸 결심했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편통신 가방을 메고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1978년 2월 3일) 고난의 행군과 한옥의 미식가루. 나는 오늘 선동 준비를 위해서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한옥의 미식가루를 학습하였다. 가슴이 쓰리다. 한옥의 미식가루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무엇을 한 일이 있는가? 어버이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쌀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얼마나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왔던가. 내 이제 백송된 도리를 다하자면, 그러자면 내가 설 자리는 과연 어디인가? 이 땅에 이름 없는 평범한 한 농장원이 쓴 일기의 한 대목. 한옵의 미식가루를 가지고 시료 모임을 진행한 날, 어떻게 해서나 나달을 더 많이 내서 농사꾼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함경남도 구미하군 과수 전문 협동 농장의 선동원 류영태 동지가 쓴 것이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새 땅을 찾아 거기서 심어 가꾼 알곡을 그는 40여 년간 전부 나라에 바쳐왔습니다. 23살 때부터 이 새 땅 찾기 했단 말이요. 그런 게 아침, 저녁, 점심, 쉬지 않고 가시난고 밭도 일 크고 새초밭도 일 크고 돌밭도 돌 쳐내고 쉬는 날도 쉬지 않고 계속 땅 찾기 했단 말이요. 그가 그린 이 약도에는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2평, 4평, 10평, 20평짜리 떼기밭들이 40여 개나. 분저일을 하는 속에서도 그는 짬 시간을 이용해서 집 주변과 길려 과수원 주변에 여기저기에 널려져 있던 떼기밭들을 찾아내서 정성껏 일구고 가꾸어 왔습니다. 애기 모퍼이도 가리워질 이 2평 남짓한 떼기밭은 원래 밭이 아니라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그가 그 위에 흙을 날라 펴서 만든 것입니다. 눈비에 흙이 씻기어 바위가 드러날 때면 복토 작업을 하기를 그 몇 번. 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아무 쓸모도 없는 맨 바위가 아니라 강냉이 몇 폭이라도 더 심을 수 있는 아까운 공지였고 저국 땅의 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새 땅 찾기 전에는 여긴데 맨 바위도 투성이고 맨 썩별이 돼서 누가 건너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영태 아바이는 여기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고 아바이 이 땅을 해야 분값도 안 나오는데 괜히 고생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훗날에 여기 와보니 벌써 도리가 달구지로 몇 달구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성차전에서 노력바 있는데 거기다 더 심겠다고 또 훌걸 날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바이 보고 거기다 심으면 몇 폭이 더 심겠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고자 아바이는 한 폭이라도 더 심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벽꽃은 작지만 큰 열매를 남기는 법입니다. 알찬 열매를 위해서 잠깐 피었다 줘도 후회를 모르는 벽꽃처럼 한생 순결한 마음을 땅에 묻으며 그는 알알이 곡식을 갖고 왔습니다. 새싹이 움틀 전에 물이 가되고 이삭이 여물 전에 여름이 되리 달리는 못살아 나는 야 못살아 이내 마음 못다지 백여 톤. 결코 단순히 수학적 계산으로만 벌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류영태 동지가 우리 당의 초급 선전원 선동원으로서의 의무를 새겨 안고 분투해온 땀의 무게, 우리 당을 받들어 온 한 공민의 양심과 의리의 무게였습니다. 한 떼기의 땅이라도 더 찾아내고 건설장에 장갑 한 켤레, 물 한 모금 보태주자고 바치는 것이
조국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소박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자기의 진정을 바치고 있는 이 나라의 참된 국민들. 그들은 결코 소리치는 위언으로 조국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뜨이는 성과로 조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국의 존진에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고 조국의 아름다움을 보태주는 하나하나의 조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의무, 보답의 양심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진실하게, 성실하게, 가장 뜨겁고 열렬하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1일 회의가 9월 28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밝힌 위대한 투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의 혁명적 투쟁 기풍으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기 위한 정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고 있는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 방청으로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 군당 책임비서, 인민위원장들, 독급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김덕훈 동지가 주석단에 등단했습니다. 리일환 동지, 어수영 동지, 태형철 동지, 김용철 동지, 권용진 동지, 리용길 동지, 정경택 동지, 김성남 동지, 허철만 동지, 박태덕 동지, 김형식 동지, 박명순 동지, 리철만 동지, 전훈철 동지, 박정근 동지, 양승호 동지, 주철규 동지, 리선권 동지, 장정남 동지, 우상철 동지, 김용환 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주석단에 나왔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 동지가 개회사를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의안을 결정했습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발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둘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셋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 넷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 집행검열 감독 정령에 대하여. 다섯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려항공총국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으로 함에 대하여. 여섯째, 조직문제.
일일 회의에서는 새로 제정 및 수정 보충되는 법초안들과 제자운업법 집행검열 감독 적용에 대하여 토의했습니다.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 셋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소기장 고길선 대의원이 했습니다. 보고자는 본 최고인민회의는 조선노동당의 시군 강화 노선과 청년중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와 계획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초안과 인민경제기획법 수정보충안을 심의 채택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시군의 강화 발전과 청년 문제 해결, 강력한 자립경제 건설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새로 제정 및 수정 보충되는 법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시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 강국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고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방저 속에 청년들을 주체혁명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해당 법초안들과 수정보충안을 장별로 해설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시군의 자립적 다각적 발전과 청년교양사업, 인민경제의 계획적 관리에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법적으로 고착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성리적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또 하나의 법적 담보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사회주의 헌법 제95조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군발전법 초안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청년교양보장법 초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안을 본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했습니다. 회의는 상정된 법초안들과 수정보충안을 연구 및 협의회에서 토의한 다음 토론을 진행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넷째 의정이 토의되었습니다. 고길선 대의원의 보고에 이어 박정근 대의원, 김승진 대의원, 장경일 대의원, 강형봉 대의원, 김창남 대의원, 고성독 대의원이 토론했습니다. 보고와 토론들을 통하여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자운업법이 채택된 이후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 나타난 결함과 교훈들이 전면적으로 분석 총화되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와 함께 제자운화를 경제발전의 중요한 동력으로 틀어지고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 제자운화 목표를 집행하기 위한 혁신적이며 실천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토론들에서는 우리 혁명의 새로운 발전 단계와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제자운화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보다 엄격히 세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고 나라의 자원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담보를 강화해 나갈 의지들이 피력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자운화법을 철저히 집행할 때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은 심의에 제기된 시군발전법 초안과 청년교양보장법 초안, 인민경제계획법 수정 보충안에 대한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국방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발용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9월 28일 오전 자강도 령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발용 시험 발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종천 동지가 국방과학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개발 사업은 순차적이고 과학적이며 믿음직한 개발 공정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당 중앙의 특별한 관심 속에 최중대 사업으로 간주되어 온 이 무기체계 개발은 나라의 자립적인 첨단 국방과학기술력을 비상히 높이고 우리 국가의 자의적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전략적 우위를 가집니다. 첫 시험 발사에서 국방과학자들은 능동 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정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도입한 암프라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 안정성을 확정했습니다.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됐습니다. 박종천 동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실전 대비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모든 미사일 연료 계통의 암프라가 가지는 군사적 우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모든 국방과학연구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이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높이 받들고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더욱 기세차게 들고 일어남으로써 나라의 방위력을 100배 1000배로 더더욱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되는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었고 동해안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구름이 끼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3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30일 목요일, 음력으로 8월 29일입니다. 안개주의경보입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평양시를 비롯한 중부 지역을 위주로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500m 이하겠고 국부적 지역들에서는 100m 이하로 될 것이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차속도를 제한하고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평안북도와 자강도, 량강도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밤한때 산발 쪽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낙비가 내릴 때 약한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안개가 꼈다가 개이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배촌지방으로서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나나였습니다. 저선동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이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2일에는 약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3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일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